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블로그마스 17일차에 들어섰습니다. 사실상 16일차 펑크 내고 와서 마음이 몹시 안 좋은데요.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부터 안구 통증을 동반한 두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심해져가지고 어제는 하루 약 먹고 푹 쉬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참 죄송스럽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덧붙이자면 하루빨리 커뮤니티가 개설돼서 유튜브에 바로 공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컨텐츠인데요. 바로 티타임 토크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블루베리랑 석류랑 그 다음에 아사이베리가 섞여 있는 차예요. 막스 스펜서 차고요. 요게 직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광저우 살 때 홍콩 나갈 때마다 이제 사와서 마시던 차인데 뭐랄까 홍차의 떫은 맛은 싫은데 차는 마시고 싶고 그러면서도 상큼한 맛을 원하시면 요 차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시면서 향을 음미해보세요. 괜찮은 차랍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혼술 토크가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딸딸해서 좀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차를 마시면 과연 말이 잘 나올까?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차를 마시면서 평온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장비도 좋은 게 아니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속닥속닥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지. 과연 그냥 남들 똑같은 거 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두 가지를 합치게 되었어요. 남들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두 가지를 합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웹서핑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찾자 하다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찾게 되었냐면 이런 글을 보다가 찾게 되었어요. 희소한 물건은 비싸다. 희소한 재능은 칭송받는다. 세상의 모든 희소한 것들은 가치 있다. 사람들은 희소한 것을 선망하여 크리스털의 광채를 귀히 여기고 비범한 예술가의 그림을 소장하려 한다. 이 글을 읽다가 이 글의 키워드가 희소성이었잖아요. 그 희소성에서 주제가 이제 나의 이용 가치에 대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그 이용 가치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존감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이제 주제가 확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게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죠. 자존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나의 이용 가치와 자존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물론 자신감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같이 따라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랄까, 내 머리는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나를 믿지 못해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걸 의지력이라고 같이 묶어서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감과 의지력도 또 같은 한 묶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의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존감, 내 자신이 나를 믿을 때 그 의지력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줄곧 남들과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라왔어요. 이제 가족들이 그렇다고 막 비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남들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당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비교 당하게 되면서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차가지고 가족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나 저와 그 누군가를 비교해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저 스스로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남들도 다 있는 거겠죠. 살다 보면 뭐 심지어 뭐 뭐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남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자신과 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소한 것까지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존감 자체가 거의 없었고, 거기다가 자신감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혐오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진짜 나란 사람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앞으로 뭘 해낼 수 있을까? 난 뭘 해도 안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좀 마음을 다시 잡고 공부를 좀 하고 중국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자존감은 여전히 회복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0에서 1로 올라가지도 않은 채 저는 그대로 중국에 가게 됩니다. 중국에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한국과는 다른 사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 그때 자존감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 굉장히 좀 제가 자격지심과 폐쇄적인 성격,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 시선들, 생각들, 그건 여전한 채로 이제 있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올린 과외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바이올린 과외 알바랑 이제 교회 간사, 이제 행정 사무 보는 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자존감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교회 간사로 어느 정도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한 5년 정도 거기서 일했는데, 내가 이용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서, 그래서 조금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바이올린 알바는 제가 이제 2명 친구를 처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주변에서 조금 저를 좋게 봐주셔서 소문이 잘 나가지고 한 거의 12명 정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정받는다, 내가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자존감이 그때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사람도 쓸모가 있고 이용 가치가 있고 나도 뭘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좀 잘 됐던 것 같고 그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뭐 시험 공부나 이런 것도 해도 되게 기분 좋게 했었고, 물론 힘든 것도 있고 맨날 지질짜긴 했지만 뭔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뭐 그 안에서도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듣기도 했었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생긴 자존감 덕분에 상처받아도 단기간만 좀 상처를 받았고 장기간 이어진 거는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기 한 1년 전부터 좀 그게 살짝씩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갖고 있던 저의 모토가 나의 이용가치, 나의 사용가치, 나는 쓸모있는 사람 이거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자존감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나의 사용가치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그 자존감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내가 이용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우울해하고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두게 되면서 그만두기 직전에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만둘까 말까 심히 고민을 하던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그만둬야 제가 좀 더 학업에 그리고 또 취직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사실 그걸 그만두면 재정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 거였는데 그래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더라도 조금 해봐야겠다. 그만두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마음 전 이미 결정을 내리고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필요로 해서 널 써준 줄 아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좀 뭐랄까 제 안에 있는 가치랄까요? 그런 게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사람의 이용 가치 그리고 쓸모 있는 것 이런 거를 중점으로 두면 나는 이 세상을 좀 살아가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뭐랄까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되게 박탈감도 많이 들었고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휴학을 했다가 다시 학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학교 졸업 전에 회사가 이제 정해지면서 회사 다니면서 학업을 진행을 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많이 흔들리는 게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아,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있나? 나라는 사람 쓸모가 있을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쓸모가 있어서 이 회사가 날 뽑았겠지? 근데 내가 쓸모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쓸모가 없어서 날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와 좀 잘 맞지 않게 됐고 그리고 또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급작스럽게 7년 동안 이어왔던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2연타로 저를 팍 치던 것이 바로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는 제가 우울했을 때 이거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인턴하면서 사드 때문에 우울했을 때 좀 우울감을 덜어내고자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랄까 전 유튜브에게 굉장히 고마운 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도전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이 안은 저만의 공간인 거죠. 저만의 어떤 생각을 나누는 공간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좀 한 4개월, 5개월 전쯤, 4개월 전쯤 많은 구독자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저는 거의 일상 브이로거였는데 이상한 게 중국 관련된 영상만 올라오면 그건 조회수가 좋은데 제 브이로그는 뭔가 믿고 거르는 영상이었나 봐요. 브이로그는 계속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나라는 사람 이용 가치가 있나? 이용 가치가 없어서 이런 걸까? 네, 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오면서 너무 심해진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사실상 작년 블로그 마스랑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더 신나 보이고 일부러 더 철없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이래야만 내가 조금 덜 슬퍼 보이고 덜 애처로워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랄까 내가 나의 안식처 그리고 나의 자아 실현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마저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금방 좌절하게 되고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그만둬야만이 조금 마음이 나아질까? 아니면 늦더라도 사람이 늘지 않더라도 계속 나는 나의 마이웨이를 걸을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있다면 나는 다시 예전의 나처럼 자격지심과 폐쇄적인 성격, 더욱더 폐쇄적인 성격으로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는 내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많이 두렵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싫거든요. 지금의 제가 훨씬 좋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 인간관계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게 두렵기도 하고요. 이게 나의 감정과 딱 맞섰을 때 내가 또 느껴야 할 어떤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과 또 내가 또 느껴야 되는 애처로움과 그런 게 조금 두렵기도 해요. 근데 언젠간 또 다시 예전의 나처럼 맞닥뜨리고 해야겠죠. 대신 뭐랄까 소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나의 이용 가치보다는 정말 나라는 사람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다시 자존감을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의 신세한탄 영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낮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도 할 텐데, 글쎄요, 자존감이란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어찌 보면은 참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그동안 구축해온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존감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그런 요즘에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벌거벗겨진 느낌이네요.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일을 나눈 거는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뭐랄까, 순간의 감정은 저번 영상에, 초창기 영상에 이렇게 남겨보긴 했지만, 이렇게 예전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나눈 건 처음이라서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르듯이 또 내년에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 블로그만 쓸 때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래, 내가 저런 때도 있었지, 나 많이 자랐다 라고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혹여나 힘드신 분들이 계시거나 저처럼 자존감을 잘못 쌓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다시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자존감을 쌓아서 앞으로 더 많이 남은 인생에,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남은 인생 동안 잘 살아봐요. 우리 잘 자라봐요. 행복해지자는 말은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이란 거는 그 순간이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해지자기보다는 그냥 잘 살자. 예전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마지막에 웃기네요. 그동안 지 힘든 거 얘기해놓고 갑자기 행복해지자니, 아니 갑자기 잘 살자니 뭐라는 거야.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영상이 되게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아마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차 한 잔과 함께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근데 이 차 진짜 맛있네요. 차니까 더 맛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16일 펑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라이브로 함께 해봐요. 그럼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